자, 이제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거쳐서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는 준공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건축주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로서는 준공이란 무엇이고, 사용승인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이 있고, 건축주가 어떠한 점검을 해야 되는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란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허가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필증을 받는 행위를 준공,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준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준공과 사용승인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1992년 건축법 개정 시 준공이라는 용어를 사용승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준공은 사용승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 용어는 사용승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준공이란 첫째 보면 서울시 건축조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18조에 의하면 2000제곱미터 미만 이 건축물은 사용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보고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승인을 이제 법적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22조에 건축주나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은 건축 공사의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도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서를 허가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 신청이란 일반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용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건축법 시행 규칙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 제18조에는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거의 이제 준공 사용승인 받기 전에는 어떤 거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되는지, 이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준공에 필요한 품질과 허가를 받은 내용은 받은 내용과 같이 시공됐는지 감리자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전에 건축주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공사가 됐는지 사전 점검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사전 점검을 할 때 건축주가 어떤 내용을 좀 주로 봐서 체크하고 검사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 부분의 완료가 다 됐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 도서,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또 안 돼 있을 경우는 어떻게 시공자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뼈대와 마감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기계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라든가 어떤 급수시설, 배수시설, 우수시설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시설이 전기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전등은 제대로 달려 있는지, 전열, 콘센트 부분이 되겠죠. 전열 설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감 상태가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정 마감으로
건축주와 시공자하고 협의한 지정 마감인 경우는 제대로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호 주위에 부분이 마감 상태가 대부분이 이렇게 좀 허술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특히 코킹이라든가 어떤 누수될 수 있는 부위를 잘 살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준공하기 전에 확인해서 잘 안 돼 있으면 보완 시공을 시켜서 나중에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경우를 좀 사전에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 부분이라든가 어떤 물 쓰는 부분에서 물을 실제로 뿌려 봅니다. 뿌려서 물 고임이 생기는지, 물이 새는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 가구라든가 전자제품, 계약 당시 제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A 회사 걸 쓰게 돼 있는데 B 회사 걸 쓴다든가 더 싼 제품을 쓴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에 필요한 그 각 여분의 자재를 이렇게 좀 확보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일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등등 제품은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똑같은 제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하면 다른 색깔이라든가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확보를 해놔서 적정한 만큼 창고라든가 이런 거에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규모 건물이 될 경우는 시설 안전법에 따라서 정기 안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안전 진단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시공 중 안전 점검 보고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모든 건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 얘기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확보해야 될 게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도면이라든가 이러한 그 컴퓨터 파일, 그러니까 CAD 프로그램 된 거, 그 다음에 PDF 그림 파일이 된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컴퓨터 파일로 받아놓고 출력물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 건물의 시설 매뉴얼을 사용 설명서겠죠. 그런 걸 받아놔야 나중에 보수라든가 유지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건축주가 반드시 받아놓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대부분이 이제 이 서류는 시공자하고 감리자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건축주가 준비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류는 다 이제 사용 승인 신청서, 뭐 조서 이런 거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건축주 도장 날인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도장 날인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 신청서, 이런 뭐 부설 주차장 관리 카드라든가 뭐 현황 측량 성과도라든가 허가받았을 때 이행 현황을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품질 시험 성과 뭐 총괄표라든가 뭐 설비 각종 설비 시공 확인서, 뭐 특히 단열재 같은 경우 시험 성적서 같은 거, 뭐 에너지 절약 기자재 인증서 이런 등등을 상당히 많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자가 이제 준비할 서류는 감리 의견서,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감리 기록 대장,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감리 일지 등등을 첨부를 해야 되고, 설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시공자가 다 준비할 서류인데요. 가스 공사 완성 검사, 지하조수조 청소 필증, 보일러 납품 설치 완료 확인서, 절수 설비 인증 서류, 그 다음에 소방 준공 동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설비 관련해서는 사용 전 검사 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정보통신 사용 전, 그 다음에 승강기 있으면 승강기 검사 필증, 주차 설비, 기계식 주차 있을 때는 검사 필증, 그 다음에 뭐 조경식재 확인서, 공개공지 관리, 공개공지가 설치하게 돼 있으면 공개공지 관리 대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 사진이 들어가고, 기타 준공 도면, 뭐 공사 중에 이제 경면 변경을 하게 됐으면 그 어떠한 것이 변경됐는지 그 목록,
또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미술 장식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완료 확인서, 그 다음에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될 경우는 녹색 건축 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준공 사용 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